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미국의 관세법 절차를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터뜨려서 그 폭풍이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욕 증시, 또 유럽 증시, 일본 증시는 물론이고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금값,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금융상품이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의 시계 제로 상태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구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또 면제를 했다는 둥, 안 했다는 둥, 예외를 준다는 둥, 안 했다는 둥, 여러 가지 지금 언론마다 보도까지 달라지면서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정말 미국 국민들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세 폭탄, 이것을 좀 정확하게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가릴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미국의 관세법에 관한 법 체계를 우선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했고, 또 미국 경제에 관해서 논문도 많이 서술했습니다. 특히 이제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는 미국의 USTR이 워싱턴 그 백악관 바로 옆 건물에 있거든요. 또 상무부, 재무부, 이런 데를 거의 매일같이 출입을 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현장의 관행, 이런 것에 조금 노출이 됐다, 접촉이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제 경험을 토대로 미국의 관세 행정과 관세법 체계를 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미국의 헌법은요, 근본적으로 조세, 세금을 걷는 것에 관해서는 의회의 고유권이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죠. 정부도 법을 발의할 수 있고 국회도 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부세를 걷겠다 이러면 정부가 국토부를 통해서 또는 재무부를 통해서 법을 발의한 다음에 국회로 넘겨서 통과시키면 이제 그때부터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정식 법으로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이나 정부 행정부수가 법안을 발의할 그 법적 근거가 아예 헌법에 없습니다. 법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 같은 것을 국회로 넘길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마그나 카르타라는 1215년 인류의 그 유명한 민주주의법의 근간이 되었던 대헌장, 여기서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은 국민들에게 가장 아픈 대목이고, 또 재산을 떼어가는 것은 국민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이래서 국회에만 모든 세금에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심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관세법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발표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원래는 미국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법 아니면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도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전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 올렸죠. 역사의 교훈, 미국의 관세. 그 에이브라함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남북 전쟁의 원인이 됐는데요. 1860년에 그 어마어마한 49% 관세를 때릴 때 링컨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모릴이라는 미국 상원의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당시 공화당 소속이었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법을 링컨 대통령이 서명을 했던 겁니다.
링컨 대통령의 서명한 직후에 남부 연합들이 주들이 이탈을 했고 그것이 남북 전쟁의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됐었죠. 그 밖에 또 맥킨리 대통령의 관세법도 맥킨리 관세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후보 대통령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 전 세계를 대공황으로 몰고 갔던 1930년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죠. 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 역시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법 없이 행정명령으로 마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위헌이고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데는 최근 미국의 입법 역사가 좀 특이한 역사가 있었더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지금 중점적으로 소개해 올리려고 하는 무역 확장법이란 건데요. 무역 확장법도 조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역 확장법 232조, 이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이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를 완전히 폭삭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공권력, 그야말로 관세 폭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보면, 자,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상무부 장관이 실태 조사를 거쳐서 그것을 이제 국회나 또 미국 사회에 입증을 시키고 그 국가 안보 위해 판정을 근거로 해서 해당 국가나 해당 산업에 대해서 수입 금지라든지 또 고관세 이런 것을 의회의 사전 동의될 차 없이 마음대로 대통령이 임의로 관세 폭탄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232조, 무시무시한 법이죠. 그러니까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사적, 자치 또는 개인 재산권 이런 거 무시하고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면 무조건 대통령 혼자서 행정명령으로 관세 폭탄을 터뜨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요, 1962년입니다. 1962년 하면 여러분 역사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 저도 그 당시에 철이 들어서 이 사태를 직접 본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책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이른바 냉전 체제 속에서 전면전 양상으로 가고 있었어요. 미국이 유럽 지역에다가 핵을 배치하니까 러시아, 당시는 소련이었습니다. 이 소련의 나라가 미국의 이런 핵 공격에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같은 공산주의 동맹국이었던 쿠바, 이 쿠바로 가서 쿠바에다가 핵 미사일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자, 그러자 미국은 멘붕이 됐죠. 미국이 유럽에 설치하는 것은 미국의 나토 안보를 위한 것이고 수비용인데 지금 소련이 러시아의 전신이죠. 쿠바에 설치하는 것은 쿠바 보호해야 될 특별한 이유도 없고 또 거기서 쿠바와 미국은 직언거리입니다. 수영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간단한 거리는 아닌데 바다와 노인 그 해밍웨이가 거기서 상어를 잡고 사투를 벌이던, 저도 여기서 쿠바와 마이애미 앞 해변가에 가족들을 데리고 여러 번 갔었는데요. 그 바다의 수심이 얕기 때문에 수영하다가 중간에 좀 쉬면 그냥 이 얼굴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쉬다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해역을 건너서 특히 쿠바에서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설치되는 소련의 핵기지는 바로 미국을 때릴 수 있다. 거기다가 케네디 이 우주 발사 기지가 바로 미국의 플로리다 마이애미 인근에 있단 말이죠.
우주 발사기지를 러시아, 소련이 때리려면 몇 분 안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트럼프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 미사일을 가지고 쿠바에 설치하면 미국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해상 봉쇄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대서양을 전부 봉쇄를 해서 여기에 넘어오는 러시아 부대를 무조건 핵 공격을 하겠다. 자,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넘어오게 되면 세계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였죠. 엄청나게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소련이 안 넘어왔어요. 그래서 3차 대전은 없었지만 바로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이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바로 무역 확장법 232조를 발동을 해서 야, 국가 안보가 굉장히 문제구나. 그래서 국회에다가 맡겨놓으면 법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역 확장법 232조에다가 아예 명문 규정을 만들어서 미국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면 그 어떤 제품도 바로 수입 금지할 수 있고 관세 폭탄을 때릴 수 있다. 이를테면 1962년에 그 러시아에 핵무기가 왔을 때요. 케네디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든 것은 러시아로부터 오는 것은 레이더망을 통해서 잡을 수가 있지만 러시아도 위성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동맹국도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떤 나라를 통해서 러시아에 핵이 올지도 모르니까 당시 해상 봉쇄령을 내리면서 무역 확장법 232조에 기초해서 대서양과 태평양에 들어오던 모든 다른 나라로부터의 무역을 일단 차단해 놓고 검사를 실시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역 확장법 232조입니다. 이게 한동안 사문화가 돼서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1기 때예요.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관세 폭탄을 때릴 때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동의해 주지 않으니까 그때는 여소야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걸고 와서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 폭탄을 때렸던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싹싹 빌어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지 않을 테니까 철강 우리 스스로 자율 쿼터제를 만들어서 그 이상 팔지 않겠다 그랬죠. 그래 그것도 우리로서는 피해가 적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품목별 관세라는 이름으로요. 지금 상호 관세하고는 별개로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를 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은 법적 근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무역 확장법. 자, 우선 무역 확장법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무역 확장법의 적용 대상은 모두 8개 품목, 10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 철강, 알루미늄, 그 다음에 구리, 의약품, 반도체, 뭐 이런 10가지 품목. 이 품목도 이 김대호 박사TV 영상 그 아래편 기사 해설편에 다시 올려놓을게요. 그럼 다시 한번 말로서 보고를 올리면요. 자, 첫 번째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핵심 광물, 에너지 및 관련 부품. 그러니까 부품까지를 별도로 보면 모두 11개 업종이에요. 지금 이 11개 업종에 대해서는 바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미국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상무부에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세 폭탄을 때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미 철강, 알루미늄 또 자동차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미국 안보를 위해한다 해서 품목별 관세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관세 유예 조처가 나왔을 때 그때도 혼란이 생겼죠. 아, 우리 자동차가 이제 대박이 났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동차는 상호 관세에 따라서 25% 적용받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25%의 관세 폭탄을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 연기 유예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지금 바로 4월 9일부터 우리는 자동차 25% 폭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혼돈을 일으켜서 자동차는 관세 폭탄에서 90일 면제됐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판단이고 가짜뉴스입니다. 그런데 의약품, 반도체, 전자제품 등도 지금 조사 중인데 이게 신영역이기 때문에 조사가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제품, 스마트폰, 노트북, 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칩, 이 반도체 제조 장비 이런 품목에 대해서 아예 관세 폭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가짜 뉴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품목들은 반도체 및 전자제품이란 영역으로 묶여서 지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국가 안보의 피해 여부를 상무부가 조사하고 있고 그 조사 결과에서 피해가 있다고 판정되면 별도의 엄청난 관세 폭탄이 전 세계적으로 나라 예외 없이 이것은 협상 대상도 아니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상무장관, 러터닉 상무장관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전자제품이 스마트폰이 관세가 면제됐다는 것은 가짜 뉴스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발표를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다른 나라 또는 언론이 해석을 잘못한 대목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SNS에서 자신들은 체계 있게 발표했는데 일부 오해가 있다. 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라고 지금 그 가짜뉴스는 의도적인 가짜뉴스라기보다는 어떤 착각에 의한 혼선에 의한 오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전자제품은 아예 처음부터 상호관세 대상이 아니었고 바로 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관한 그 개별, 품목별 관세 대상이었는데 일각에서는 마치 전자제품 스마트폰이 상호관세 대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 대목과 관련해서 백악관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의 저 밑에 있는 실무부서인 관세 당국이 유권 해석을 하면서 중국은 지금 상호관세 물리고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각 품목별 관세를 쭉 고시하면 상호관세의 관세율을 고시하면서 이 중에서 스마트폰 전자제품은 상호관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고시한 줄 한 게 있는데 그것을 일부 언론에서 마치 미국이 전자제품과 스마트폰 등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완전히 면세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끔 보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 전자제품 상호관세, 철강 또 자동차 등은 애초부터 상호관세 대상이 아니고 상호관세는 협상 가능하지만 협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는 이미 시행인데 반도체는 왜 좀 늦어지느냐? 그것은 국가별 또는 품목별 피해도 조사에 상무부 조사가 늦어지는데 이 곧 나온다. 그래서 미국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상호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아니고요. 세계경제 비상경제수권법이라는 IEEPA법에 따라서 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만든 법이 따로 있고 또 그다음에 상호관세의 근거가 된 IEEPA 그러니까 해외경제 비상사태 수권법 이게 따로 있고 또 지금 각 품목별 관세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의 메인은 품목별 관세가 다 따로 있고 다른 법 체계 속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대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미국의 수시각각으로 변하는 관세 정책,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 와중에서도 좀 정책의 본질이 뭐냐?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느냐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관세법 절차를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무역확장법과 굉장히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 비상경제법, IEEPA법에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좀 더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호관세를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무역확장법보다는 국가경제 비상사태 경제수권법, IEEPA가 더 유망하거든요. 자, 이어지는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